철컥 잠금쇠가 걸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떨렸죠.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게 그렇게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건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이에요. 그날 밤이었거든요. 사장실에 홀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성공은 했지만 정말 외로웠거든요. 숨 쉴 때마다 뭔가 답답했어요. 회사는 최고지만 내 삶은 바닥이었으니까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실패하면 안 됐죠. 절대요. 근데 그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정구진 비서였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괜찮은지 묻더군요. 피곤해 보인다고 자기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죠.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핑 돌았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묘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아니라고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오늘 밤 제 곁을 지키세요. 제 말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죠.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 밤이 우리에게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죠.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요. 그는 나직하게 네 사장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영광입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 소리에 내 온몸이 찌릿했거든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마른 침이었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거든요. 이 지시가 뭘 의미하는지 이 서로 눈빛만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위험한 선을 넘는 거였죠.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야릇한 눈빛에서 내 심장은 이미 다른 명령을 받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해가 너무 밝게 뜨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그냥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려고 애썼죠. 하지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의 공기나 그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구진 비서였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이랄까. 그는 내 자리로 와서 서류 몇 개를 내밀었죠. 중요한 서류인데 사장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새로 인쇄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인쇄소에서 막 나온 냄새였는데 왠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펜을 들었죠. 그때 그가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요. 하면서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더라고요. 서류의 특정 부분을 짚어주려는 듯이요. 내 손등에 그의 따뜻한 손등이 스치는 감촉이 온몸으로 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죠. 펜이 사각거리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얼른 손을 떼면서 어색하게 네,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왜 그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지 낯선 감각에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거든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가리키고는 물러섰지만 나는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요. KTX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의 피로가 더 가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옆에 앉은 전구진 비서는
내가 어깨를 자꾸 주무르니까 그걸 눈치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었나 보더라고요. 사장님, 많이 불편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들리는 거 있죠? 출장이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뻐근하다고 작게 불평하니까 무리하지 말라면서 잠시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죠. 이런 자리에서 비서한테 안마를 받는다는 게 영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내 몸이 많이 뭉쳤다면서 지금 풀지 않으면 더 고생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내 어깨에 그의 손이 닿았는데, 어유, 정말 능숙한 거 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찌릿한 전이가 통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아로마 향이 내 코끝을 스쳤거든요. 내가 잠시 멍해지자 그는 괜찮냐고 작게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온몸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정구진 비서는 내 짐을 내려놓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안내하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는 나를 보면서 그는 내 몸이 정말 많이 뭉쳤다면서 잠시 소파에 기대 특별한 스트레칭을 해드리겠다고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특별한 스트레칭이요? 내가 의문을 표했는데 그는 씩 웃으면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속삭였죠. 온몸의 피로를 풀어줄 것이라면서요. 나는 그의 말에 이끌려 소파에 몸을 기대게 됐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듯 살짝 기댄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부할 새도 없었거든요. 그의 손길이 내 목덜미를 쓸어내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아래로 향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이건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허벅지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점점 깊어지는 그의 접촉에 숨결이 가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까? 너무 능숙하잖아요. 이 쾌감을 멈춰야 할까? 하지만 왜 나는 더 원하게 되는 거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일었고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전구진 비서 덕분에 요새 제가 활력이 넘친다고 웃으며 말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면서 뭔가 답답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는 사장님을 돕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답했는데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뭐랄까, 너무 완벽한 호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장실로 돌아왔는데 고요한 사장실에 그의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전구진 비서가 내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깊은 곳이 쿵 내려앉았죠. 내가 들어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황급히 닫는 거 있죠. 어떤 자료를 가리키며 어떻게 정리할지 물었는데 제가 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는 듯한 낌새를 보이자 그는 순간 당황하며 다른 생각을 했다고 변명했어요. 물론 저는 그냥 웃어 넘겼죠.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의 오피스텔에 들렀었거든요. 익숙한 공기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뭔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파일은 꼭 내가,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의 말을 얼핏 듣고 미간을 찌푸렸죠.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이건 너무 우연이잖아. 그의 행동들이 자꾸만 의심스러웠어요.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나는 애써 외면했거든요. 제가 그날 그의 차가운 눈빛을 애써 외면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미소마저도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회사 안에서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한 건요. 보고서마다 미묘하게 숫자가 어긋나 있었어요. 뭔가 자꾸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진짜 불안했죠. 정구진 비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고요. 나는 그를 믿고 싶었거든요. 설마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전무님한테서 급한 호출이 왔어요. 진짜 뜻밖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엄청 딱딱하고 낮았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더라고요. 회장실 안은요, 고요한 공기가 마치 저를 질식시킬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 전무님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딱 봐도 비밀 서류였거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걸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 전무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전구진의 진짜 정체를 말해줬거든요. 내가 과거에 무너뜨렸던 경쟁사의 아들이었대요. 우리 회사 때문에 망했대요. 그리고 지금 그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회사를 빼앗기 위해 접근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사랑도 열정도 그 모든 감정까지도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리 없어. 말이 안 돼. 나도 모르게 고개를 막 저었죠.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고 입술을 깨물어 겨우 흐느끼는 소리를 참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달콤한 말과 따뜻한 시선이 철저히 계산된 기만이었다는 말인가? 왜 나한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한 거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 감정은 완전히 짓밟혔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정교한 함정이었음을. 그래서였구나. 그 모든 미묘한 어긋남들이, 그 의심들이 다 사실이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이 깊은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의 달콤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의 얼굴을 봤죠. 내가 대체 뭘 믿었던 걸까?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사장실 문을 닫았어요. 닫힌 사장실 안은 마치 우리 둘만의 투기장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했거든요. 이게 다 뭐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피식 웃었어요. 너무 차가운 웃음이었죠. 이제 아셨습니까? 그가 내게 되묻더라고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심지어 즐기는 것 같았죠.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의 다가오는 몸짓에 숨결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게 다가왔어요. 후회하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정구진의 낮은 목소리와
제 귓가를 스치는 그의 숨결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내 몸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올랐고 온몸에 미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직 그에게 흔들리는 건가? 이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알 수 없는 욕망은 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아직 그를 원하고 있는 걸까? 그는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아직도 날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속삭였죠. 이래도 괜찮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던지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아니야. 이 감정은 복수심과 뒤섞인 착각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그를 밀어냈어요. 힘껏 밀쳤죠. 감히 날 가지고 놀아?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내 눈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입술을 꽉 깨물어 겨우 흔들리는 감정을 억눌렀고 그의 시선을 단호하게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유혹하려는 듯 깊었죠. 사랑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난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회사도, 나 자신도. 이 지옥 같은 게임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를 완전히 거부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증거 서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손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걸 보시죠.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이를 악물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당신 회사 이미 위험해요. 그가 씩 웃었죠. 진실을 다 폭로할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어.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반드시 이 순간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냉정하게 말했죠. 그는 나를 노려봤어요. 그러다 돌아서서 문을 열었죠. 쾅! 문이 닫혔어요. 나는 피 묻은 왕관을 쓴 여왕처럼 그를 내려다봤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구진 비서를 처리하고 나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허전하긴 했거든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죠. 근데 뭐 그럴 새도 없이 바로 회사 수습에 들어갔어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밤낮없이 일했죠, 정말. 서류 더미에 파묻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제 어깨가 다시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쩌면 전보다 더 강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기업 가치를 제시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제 진심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에서 다시 희망을 봤을 때 깊은 곳 한편이 뭉클하더라고요. 테라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칠 때마다 마치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회사는 다시 일어섰죠. 아니, 전보다 더 단단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문득문득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었죠.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싫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 고독마저 저를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라는 환상에 갇혀 나를 잃었던 지난 날은 이제 과거일 뿐이더라고요. 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깊은 곳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과거의 배신이나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 저를 올가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저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죠. 저물어가는 노을의 붉은 빛이 제 얼굴을 비출 때마다 마치 하늘이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숨을 깊이 들이쉬자 폐부 깊숙이 시원한 해방감이 퍼져나갔어요. 사랑에 대한 환상 대신 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거예요. 찬란한 석양 아래 저는 드디어 나 자신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